네, 저희 그 전 시간에 레이블 기반으로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하실 때는 로케이션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수 인덱스 기반의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을 하실 때는 I 로케이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조금 헷갈리시면 로케이션이라고 하시면 인덱싱에서는 로케이션이나 I 로케이션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차이점은 로케이션에서는 인덱싱을 할 때 음수 인덱스를 못 써요. I 로케이션만 음수 인덱스를 쓸 수 있어요. 인덱싱에서는. 그게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슬라이싱에서는 로케이션은 시작과 끝 레이블을 전부 포함을 해요. 그런데 I 로케이션은 시작 인덱스는 포함하고요. 끝나는 인덱스, 마지막 인덱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으로 보충 설명을 조금 더 드렸어요. 이것도 설명을 드릴까요? 정수 기반 인덱싱의 정수 인덱스 기반의 그 인덱싱에서만 음수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주석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약간 혼동스러우신 분들이 인덱스랑 레이블이랑 똑같은데 왜 저런 차이가 있지? 라고 아마 혼동스러우실 텐데 지금 만드는 시리즈를 한번 보시면 레이블과 정수 기반 인덱스가 이렇게 다른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시리즈를 만들어 볼 건데요. 판다스 점 시리즈라고 생성자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파라미터 이름을 보시면 데이터가 있고요. 인덱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는 그러니까 포지셔널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을 했었던 거죠.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리즈를 만들 때 넣었었던 리스트가 데이터에 전달이 됐던 거고요. 뒤쪽에 있는 인덱스부터 끝까지는 아무것도 우리가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디폴트 값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데이터와 인덱스를 따로따로 줄게요. 데이터와 인덱스를. 자, 데이터를 어떻게 줄 거냐면 아까와 똑같이 1,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그다음 4개죠. 5개만 더 할게요. 9, 여기까지만 할까요? 5개만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줄게요. 무엇을 줄 거냐면 인덱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줄게요. 두 번째 파라미터가 인덱스잖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줄 건데 뭐라고 줄 거냐면 A, B, X, Y, Z 이렇게 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S라고 하는 시리즈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죠?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5개의 숫자예요. 1,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9라고 하는 5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들. 그럼 그 옆에 붙어 있는 A, B, X, Y, Z는 뭘까요? 저게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1이라고 하는 숫자에 붙어 있는 레이블이 A, 3이라고 하는 숫자에 붙어 있는 레이블이 B, X, Y, Z. 포스트잇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포스트잇으로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하고 있는 사물함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이거 내 거,
A라고 하는 사람 거 하고서 이름표 붙여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레이블. 그러니까 아규먼트 파라미터 이름은 인덱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실제로 이거는 레이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이블. 아시겠죠? 레이블입니다. 그럼 정수 인덱스가 없는 거냐? 정수 인덱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정수 인덱스가 존재해요. 정수 인덱스는 무조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시리즈를 만들면 정수 인덱스는 무조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어떻게? 여기 시작 위치 0, 1, 2, 3, 4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5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동으로 매겨지는 번호가 0, 1, 2, 3, 4, 5번인 거고요. 거꾸로 번호를 매길 때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는 레이블과 인덱스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정수 기반의 인덱스는 우리가 시리즈를 만들어 줄 때 레이블을 만들어 주든 만들어 주지 않든 무조건 생겨나는 게 정수 기반의 인덱스예요. 왜? 배열이잖아요. 1차원 배열에는 무조건 인덱스가 있잖아요. 그죠? 1차원 배열에는 0, 1, 2, 3, 4, 마이너스 1, 2, 3, 4 이런 그 인덱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수 기반의 인덱스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있는 거고 시리즈는 그 정수 기반의 인덱스에 더해서 또 무엇을 더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거기다가 포스트잇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레이블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레이블을 붙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위쪽에서 만들었던 게 레이블을 붙이지 않았었던 녀석들이었던 거예요. 요거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데이터만 넘기고 레이블을 따로 만들지 않았죠. 여기서는. 그러면 생성자가 레이블이 없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레이블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숫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이블을 붙여줄 때도 그냥 0, 1, 2, 3, 4라고 붙였던 것 뿐이에요. 지금은 데이터와 레이블을 따로따로 전달을 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로케이션과 아이로케이션이 완전히 다른 차이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S.점 로케이션을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1, 2, 3, 4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로케이션은 정수 기반이 아니죠. 무엇이 로케이션이라고 그랬어요? 로케이션이란 여기 붙어 있는 레이블들을 로케이션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A라고 쓰셔야 돼요. A라고 하는 로케이션의 레이블에 있는 값은 얼마다? 값은 1이다 라는 뜻이죠. 프린트로 할게요. 만약에 S라고 하는 시리즈에서 로케이션 Z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값은 얼마냐? 그럼 이건 얼마? 9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1, 2, 3, 4를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프린트 S.점 로케이션 0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일 마지막은 안 돼요. 제일 마지막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보시면 레이블 중에 0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주석 처리할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블로 존재하는 것은 순서대로 A, B, X, Y, Z인 거예요. 그래서 로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덱스들은 여기 만들어져 있는 레이블들 뿐인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아까 그 S.점 인덱스라고 하는 속성이 보여줬었던 게 뭐냐면 자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인덱스라고만 되어 있죠.
인덱스라고만 되어 있고 레인지 인덱스라고 되어 있지가 않죠. 자, 요거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우리가 시리즈를 만들었을 때 요거 확인해 본 적 있었잖아요. S를 이렇게 만들어 시리즈를 이렇게 만들어서 인덱스 출력해 본 적 있었죠. 밸류스 출력해 본 적 있었죠. 인덱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레인지 인덱스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0, 1, 2, 3 자동으로 매겨지는 숫자들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보여주고 있냐면 인덱스가 A, B, X, Y, Z라고 하는 문자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레인지 인덱스가 아니라 그냥 인덱스인 거예요. 얘가 레이블인 거죠. 그리고 뒤쪽에 여기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이 데이터 타입은 인덱스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의 데이터 타입이고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객체라고 하는 뜻이죠. 객체. 넘파이에서 시리즈나 판다스나 넘파이나 이런 곳에서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다라고 나오면 거의 대부분 문자열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브젝트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들의 오브젝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무슨 객체예요? 문자열 객체죠. 문자열 객체. 그래서 여기서의 오브젝트는 문자열 객체다라는 뜻이에요. 문자열 객체다. 아셨죠? 자, 이게 로케이션이기 때문에 로케이션이라고 그리고 영은 레이블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로케이션을 이용해서 슬라이싱을 하는 게 이제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S. 예를 들어 이것도 두 가지를 해볼게요. S.location A부터 B까지라고 하는 것과 S.location X부터 Z까지 두 가지를 출력을 해보면 여기까지가 첫 번째 프린트 문이고요. 두 번째가 여기까지가 두 번째 프린트 문이에요. 두 번째 프린트. 첫 번째 프린트 문에서 출력한 게 뭐냐면 레이블 A에서부터 B까지 레이블 A부터 B까지 그래서 두 개를 출력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한 거는 뭐냐면 레이블 X부터 Z까지 이렇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레이블이 붙어 있는 위치와 인덱스가 붙어 있는 위치만 생각하시면 이 슬라이싱도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레이블은 여기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을 레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A, B, X, Y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부터 B까지 자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A부터 B까지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자르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레이블도 포함하고요. 끝나는 레이블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X, Y, Z 순서대로 붙어 있죠. 그래서 시작하는 레이블 X도 포함이 되고 끝나는 레이블 Z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I 로케이션을 사용을 해보면 S.I 로케이션이라고 하실 때는 0이라고 쓰는 거예요. 출력해 보시면 이게 1이라고 나오죠. 제가 아까 1, 3, -5, -7, 9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음수 인덱스가 가능하죠. I 로케이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 거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원소 9. 그죠? 근데 이건 안 되죠. S. I 로케이션이라고 해놓고서 A 이렇게 쓰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절대로 인티저 기반의 로케이션에서는 쓸 수가 없는 레이블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에러예요. 인덱스 위치에 무엇을 사용할 수가 없다? non 인티저. 인티저가 아닌 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cannot.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없애버려요. 얘가 정수 기반의 그 위치를 사용하실 때 I 로케이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로케이션과 I 로케이션 차이 확실하게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슬라이싱은 우리가 공부했었던 그 내용 그대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S에서 I 로케이션 붙여놓고 0번부터 2번까지라고 해야 이게 뭐가 되냐? 0, 1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0번부터 2번까지. 아니면 여기서는 얘를 생각해도 되겠죠. 앞에서 두 개. 앞에서 두 개가 됩니다. 앞에서 두 개. 앞에서 두 개. 그 다음에 만약에 뒤에서 세 개 이렇게 하면 S.I 로케이션 뒤에서 세 개 그럼 음수 인덱스 써서 이렇게 하면 뒤에서 세 개. 여기서 출력 결과를 보시면 여기까지가 앞에서 두 개 출력한 거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출력한 게 뒤에서 세 개 이렇게 출력한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딕셔너리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키밸류잖아요. 그쵸? 네. 판다스의 시리즈는 키의 밸류가 1, 키의 밸류가 3, 키의 밸류가 마이너스 5 이렇게 키 밸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밸류가 되고 인덱스가 키가 되는 일종의 딕셔너리와 비슷한 객체예요. 그런데 딕셔너리의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 뭐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배열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0, 1, 2, 3, 4 인덱스.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키 기반의 인덱스와 그 다음에 정수 기반의 인덱스 두 가지를 다 갖는 그런 복합적인 타입이 시리즈인 거예요. 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딕셔너리 열심히 공부하고 리스트 공부하고 배열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녀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시리즈는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리즈에서 되게 유용한 게 있어요. 인덱싱 방식에서 fancy 인덱싱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배열을 할 때 아마 이런 거를 우리가 리스트를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을 질문하셨던 분이 계세요. 무엇을 질문하셨던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이런 거를 질문하셨을 거예요. 1, 2, 3, 4, 5, 6 6개만 할게요. 배열의 이건 리스트죠. 이건 지금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리스트에서는 인덱싱과 슬라이싱밖에 없어요. 인덱싱과 슬라이싱밖에 없어서 넘버스에서 뭐 예를 들면 인덱스 0번, 그 다음에 뭐 넘버스에서 뭐 인덱스 2번, 중간에 2를 건너뛰고요. 이런 식으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뭐 0번부터 2번까지 이런 식으로 인덱싱 아니면 슬라이싱 밖에는 사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인덱싱이고요. 얘는 슬라이싱. 그때 제가 슬라이싱을 설명을 드릴 때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여기 있는 거를 선택하는 슬라이싱 말고 예를 들면 홀수 번째에 나타나는 1, 3, 5 이렇게 띄엄띄엄 선택하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말씀을 주신 분이 계셨었어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려면 우리가 리스트 컴프레hen션 사용해서 그냥 원하는 위치를 따로따로 꼽아서 어펜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규칙이 있는 경우. 또 규칙이 없는 경우에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또 건너뛰어서 5 선택하고 이건 규칙도 없죠. 이렇게 띄엄 2개 이상을 선택하는 방법은 없나요? 하고 질문하신 분이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때 저는 안 돼요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시리즈는 이게 가능해요. 시리즈는 이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로케이션으로도 가능하고요. I 로케이션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거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거는 리스트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우리 아까 방금 전에 만들었던 S를 다시 한 번만 프린트를 해볼게요. 얘 어떻게 만들었었냐 하면 A, B, X, Y, Z라고 하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값들은 1, 3, -5, -7, 9 이렇게 들어가 있는 값들이 들어가 있는 녀석들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만 선택할게요. 1, 3, 9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로케이션을 이용하실 때에는 자, 우리가 저 로케이션에 있는 레이블들이 뭐죠?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원소들이 있는 레이블이 A와 B와 Z죠. 이거를 배열로 넘기시는 거예요. 배열로 A, B, Z.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딱 우리가 원하는 1, 3, 9가 선택이 됩니다. 원래 로케이션 안에는 인덱싱으로 그 레이블 하나를 써주거나 아니면 슬라이싱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써주는 건데 그 안에 무엇을 넘긴다? 그 안에 배열을 넘기는 거예요. 배열. 리스트를 넘기는 겁니다. 인덱스 연산자 안에 리스트를 넘겨버리면 이 리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의 원소들을 선택한 시리즈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을 fancy index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거는 중요한 용어는 아니에요. 이거는 저 판다스를 만드신 분이 이름을 이렇게 붙이셨어요. 아주 되게 리스트에는 없는 기능이에요. 리스트에는 없는 기능이고 시리즈에 존재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로케이션이나 I 로케이션 안에서 또 다른 리스트를 넘겨주면 이 리스트를 레이블로 하는 시리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로케이션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I 로케이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I 로케이션 하고서 이 안에다가 무엇을 넣어준다? 리스트를 넘겨준다. 자, 그러면 이번 경우는 얘가 있는 인덱스 위치가 0번, 0번, 1번,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4번이죠. 그렇죠? 0, 1, 4란 말이에요. 0, 1, 4. 그러면 어떻게 넘기시면 되냐면 여기를 0, 0, 1, 4 이렇게 넘기시면 똑같은 결과를 줘요. 이 녀석이나 이 녀석이랑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레이블을 이용하실 때는 로케이션, 정수 기반 인덱스를 이용하실 때는 I 로케이션.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슬라이싱은 연속된 녀석을 잘라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고 연속된 범위로 잘라주는 게 슬라이싱인데 우리가 연속된 범위로 자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듬성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팬시 인덱싱이다. 특정 위치에 있는 녀석들을 모아서 가지고 오고 싶다 라고 할 때 로케이션이나 I 로케이션 둘 다 사용 가능하고요. 로케이션에서는 레이블로, I 로케이션은 정수 기반 인덱스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재밌는 기능이 뭐냐면 제가 여기서 만들 때 팬시 인덱싱을 소제목으로 넣을게요. 소제목으로. 자, 이번에는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불리언 인덱싱은 로케이션만 사용할 수 있어요. I 로케이션은 사용 못하고요. 로케이션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 팬시 인덱싱과 비슷하게 리스트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리스트를 넣어주실 때 true, false, true를 넣을까요? 리스트의 원소의 개수가 뭐의 원소의 개수랑 같아야 되냐면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랑 같아야 돼요. 첫 번째. S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5개였었죠. 1. S 다시 한 번만 볼까요? S 다시 한 번만 보시면 S 출력한 거 보시면은요. 데이터 몇 개 가지고 있었냐면 1, 3, -5, -7, 9 이렇게 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원소 개수 5개. 그래서 여기에 넘기는 것도 5개를 넘기시는데 안에 있는 원소들은 true나 false만 있으면 돼요. true나 false만. 딴 거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리언 인덱싱. 자, 그러면 어떤 거를 선택해 줄 것 같아요? true라고 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거를 선택해 줄 것 같으세요? false 위치에 있는 걸 선택해 줄 것 같으세요? 당연히 true 위치에 있는 걸 선택해 주는 거 아닐까요?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거 A,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거 B, 그 다음에 여기는 X, Y죠. 그 다음에 여기가 Z. 그래서 인덱스 A, B, Z 위치에 있는 1, 3, 9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불리언 인덱스. 반대도 가능해요.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죠. S.location. true, false가 몇 개 있어야 된다? S의 원소 개수만큼 있어야 돼요. 앞에 false, 두 번째도 false, 세 번째 true, 네 번째 true, 다섯 번째 false. 이렇게 하면 어디에만 선택하겠다고 하는 거냐면 앞에 A, B, 인덱스 A와 B 건너뛰고 인덱스 X, Y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덱스 Z 건너뛰고 이게 불리언 인덱싱입니다. 어렵지 않죠?
로케이션 안에 무엇을 넘긴다? true와 false, 즉 불리언 값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넘겨주면 그 리스트에서 true 위치에 있는 true가 있는 인덱스의 원소들만 뽑아서 만들어준다. 이게 불리언 인덱싱이에요. 자, 근데 불리언 인덱싱은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통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넘파이도 마찬가지고 시리즈도 마찬가지인데 비교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비교 연산. 자, 이 결과를 볼까요? 이 결과예요. true, false, true 이렇게 나왔죠. 자,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제가 넘파이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1, 2, 3, 4라고 하는 숫자 4개를 저장하고는 배열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얘가 리스트가 아니고 배열인 경우 배열이에요. 배열인 경우 어떻게 곱하기가 이루어진다? 각각의 있는 위치에 있는 원소들마다 다 이루어진 그 연산 결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과는 3, 6, 9, 12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교 연산자도 마찬가지. 전부 다 지워버릴까요? 비교 연산도 마찬가지로 배열과 시리즈는 같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시리즈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배열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제가 1, 3,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7을 저장하고 있었어요. 비교하는 거예요. 0보다 큰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처음에는 첫 번째 숫자가 0보다 큰지 비교하고요. 두 번째 숫자가 0보다 큰지 비교하고요. 세 번째 숫자가 0보다 큰지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숫자가 0보다 큰지를 비교를 해요. 그럼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서는 true, 여기서는 true, 여기서는 false, 마지막은 false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각각의 원소들에 대해서 하나 비교 연산을 다 수행을 하는 거예요. 편하죠? 우리가 반복문 쓸 필요도 없어요. 넘파이나 판다스나 이런 패키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문 쓰지 않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크다 작다 같다 다르다 이런 연산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각각의 위치에 있는 원소들마다 똑같은 연산이 동일하게 수행이 된다. 그래서 얘의 결과가 true, false, true니까 이 결과를 이 자리에 넣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넣은 녀석을 보면 true, false, true를 넣은 거잖아요. 그럼 이것 대신에 얘를 여기다 넣어버려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보다 어떻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냐면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S.location 로케이션 S가 0보다 큰 녀석들 뽑아주세요. 이게 불리언 인덱싱인 거예요. 사실은. 시리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녀석들을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안쪽에 X의 원소들 중에서 0보다 큰 녀석들만 이렇게 하면 0보다 큰 녀석들만 선택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S의 원소들 중에서 0보다 작은 녀석들만 뽑아주세요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사용하는 불리언 인덱싱은 이렇게 사용하는 불리언 인덱싱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불리언 인덱싱은 어차피 I 로케이션을 못 써요. I 로케이션을 쓰지 못하고 로케이션만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쓰셔도 돼요. 네. 얘도 이렇게 쓰셔도 돼요. 두 개는 둘 다 같은 결과를 줍니다.
로케이션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써도 돼요. 불리언 인덱싱에서는. 불리언 인덱싱에서는. 네, 시리즈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좀 너무 급하게 하나요? 질문 없으세요? 다 잘 되시죠? 네. 이 팬시 인덱싱이나 불리언 인덱싱을 잘만 이용하시면은요, 되게 편리하게 우리가 원하는 값들로만 이루어진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의 부분 집합을 찾아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있으시고요. 네, 시리즈는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먼저 잠깐 조금 정리를 먼저 하자면 데이터 프레임은 테이블 형식의 2차원 데이터 타입이에요. 테이블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로우가 있고 컬럼이 있고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로우와 컬럼을 가지고 있는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SQL을 공부하실 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 그 다음에 R을 공부하실 때 CSV 파일을 읽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 프레임, 그게 똑같이 판다스에서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데이터 프레임은 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시리즈는 축이 한쪽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레이블이 붙을 수 있는 방향이 뭐 0, 1, 2, 3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밖에 없어요. 이게 시리즈인데 데이터 프레임은 축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행 번호가 늘어나는 방향이 있고요. 컬럼 번호가 늘어나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행에도 번호가 붙을 수가 있고요. 컬럼에도 번호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번호만 붙는 게 아니라 레이블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보통 컬럼에 붙어 있는 레이블을 우리는 컬럼 네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컬럼 네임. 그리고 보통은 행에는 보통 레이블 안 붙이죠. 그래서 보통 행에는 0, 1, 2, 3, 4라고 자동으로 붙게 되는 정수들이 보통은 붙게 되고요. 컬럼에만 보통 이름이 붙어 있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에 레이블을 못 붙이느냐? 그것 아니에요. 0, 1, 2, 3, 4 말고도 우리가 레이블을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요. 쉬는 시간 거의 된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